Hello everyone,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춤추는 백설공주 김미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미정, 아까 너무 삼행시 멋지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제가 이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아름다울 미, 고요할 정이라고 인사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웃으세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웃을까요? 자, 저기 보이는 만만이가 제가 이제 걸어 다니는 만만이 의인아라고도 하는데 제가 오늘 좀 약간 트로트 가수 같죠? 저는 아름답고 고요한 이 태안인 샤처럼 여러분에게 이 심신 안정을 오늘 좀 드리고 가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설공주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주부, 100번 사업 설명하면 공주처럼 살 수 있다. 저희 파트너가 또 사행시를 또 지어주더라고요. 백설기처럼 하예요. 설렁탕처럼 진국이에요. 공짜로 공부 가르쳐줘요.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친하게 지내봐요. 자,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간이식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간이식을 서로 해주겠다고. 집사님, 성도님들이 막 서로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다 모이라 했어. 다 로비에 모여가지고 2층에 올라가시더니, 자,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이제 기도하고, 자, 이게 휴지를 이렇게 티슈를 떨어뜨릴 테니까 이 티슈를 맞는 사람이 내 간이식을 해주세요 하면서 던졌더니만 주여 했다라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Understand? 자,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고 하고는 싶으나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죠. 무빙 업 시간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김일두 리더님께서 무빙업 좀 하라고 오늘 저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와 함께 또 이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모와 노약자는 반드시 보시고요. 또 산모와 노약자가 되실 분들은 또 반드시 보시고 또 이렇게 강의 도중에 무분별한 댓글이라든지 무단 공유, 캡처 감사합니다. 늘 환영하고요. 전 조상껏 없으니까 앞담화 말고 뒷담화 말고 참 앞담화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백설이가 있네요. 자, 가난한 사람은 혼자 열심히 일하고 부자는 팀을 만들어 함께 일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오래 가려면 재미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혹시 놀면서 일하는 인간 호모 파덴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만드는 인간, 도구의 인간이죠. 호모 파베르와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의 합성어인데요. 이제는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에는 어떤 인간, 그러니까 놀이와 재미, 의미와 재미를 함께 추구하는 인간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의미만 추구하게 된다면은 재미가 없겠죠. 또는 아니면은 개인이 너무 탈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놀이만 너무 또 추구하다 보면은 사회에서 아무래도 고립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합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정말 놀이는 여러분들을 설레게 한답니다. 일터에 나갈 때 설레는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 아이도 FCA 오실 때 설레셨습니까? 저는 어제 진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간밤을 이렇게 꼬박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기계가 보통 웬만한 일, 도구를 쓸 수 있는 일은 대체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놀이, 여러분 아시죠? 스포츠, 예술 이런 분야에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혹시 이 25센트 라이드를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이 훌륭한 바이크를 제가 춤추는 데 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에도 춤을 좀 잘 추는데 그냥 자전거 위에서 올라서 춤춘다는 의미로 그냥 했더니만 원래 계획이 없었던 할로윈 파티 유발자를 해가지고 이런 이벤트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백설공주 옷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는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에게 이벤트를 해서 결국 저뿐만 아니라 한 30명 분이 이렇게 예쁘게 또는 아니면 멋지게 재밌게 하신 분들을
옐로 케어 우리 클리닉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저 이렇게 또 영희 모습을 너무 닮아가지고 그녀는 백설공주인가 영희인가 하면서 이렇게 본사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 그 오징어 게임 하는 또 프로모션하고 또 우리 영희와 또 이 백설공주 이렇게 또 춤을 추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저 연습한 게 아니고요. 이게 30초 원테이크로 딱 찍었는데 평소 하던 겁니다. 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엉뚱하게 복제가 돼서 저희 파트너는 어떻게 하면 비비를 띄울까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폰서보다 더 웃길까 이런 데 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신데 제 옷을 빌려가더니만 저렇게 무표정하게 너무 열심히 치는 춤을 추고 계시고요. 또 옆에 분은 이게 이제 삽질 하시는 분이세요. 이 남자분 아니시고 여자분이시거든요. 여자분이신데 사또 복장을 입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옆에 분은 또 파운더스 PT 리더님이신데 또 오든 복장을 입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저를 웃기는 우리 파트너 분들이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30살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스폰서님은 이 사진이 무려 35년 전 사진인데요.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희 스폰서님이셨습니다. 스폰서님이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너무너무 또 존경하는 분이지만 아메이를 들고 왔을 때 기분 좋았다 1번, 이상했다 2번.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 퐁퐁을 두고 네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때 당시에 제 간절한 꿈 아기를 막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폰서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들 낳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들 낳는 게 꿈입니다. 할 정도로 아이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기도 하지만 거절이었어, 거절. 이 퐁퐁이 아들 낳아주나? 그러면은 나는 원샷이라도 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스폰서님한테 정중하게 노를 했던 이야기죠. 아메이하고, 이 꿈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고, 뭐 아들 낳는 일하고 상관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들을 낳는 바람에 아메이를 시작했네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지금 저에게 이 멋진 비전을 전해주시고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아마 35년 동안 스승의 날을 챙길 수 있는 대한민국 1호 제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첫 아이가 정말 뱃속에 있을 때 미팅을 듣고 태어나고 한 6개월 있다가 또 둘째를 가졌어요. 그 달에 SB를 도전을 했고 플래티늄이 났고 플래티늄이 됐고 또 애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제가 2년 만에 에메랄드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크루즈를 갈 동안에 그때 20년 전에 이렇게 막 아기를 가지고 또 남편도 반대하고 또 뭐 이러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때 김미정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1번, 택도 없다 2번. 1번이죠. 그때에 저에게 또 한 번 또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더 파운더스 에메랄드 크루즈에 도전하는 또 멋진 또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아메이가 저한테는 잘 됐던 일일까요? 자,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스폰서가 이제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전해주고 나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막 만삭의 몸으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는 친구, 앞에 화장품 가게를 하는 제 대학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아메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화장품 샘플 마스도 2,000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팔러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사실 그때 약국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스폰서가 오셔가지고 2년에서 5년 이런 자영업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여튼 카탈로그를 딱 보여줬는데 약국이 다 파는 거라. 그래서 약국이 다 파는 것을 뭐 이거는 뭐 앉아서 팔지 나가서 팔아라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스폰서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전했는가를 눈치채고 나서는 이거는 파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정도는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가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하고 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이제 했더니만 좀 삐딱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다 듣고 난다니만 하는 말이 친구인데 내가 이거 퐁퐁 써주면 니한테 그럼 도움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설명하다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사업 설명 뭐 들었노? 스폰서 나
A, B 하면 네가 더 도움이 된다 하니까 아유 어떻게 아유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부른 배를 안고 바로 무릎 꿇고 도움된다 하면서 아주 좀 비굴하게 첫 회원가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조울증이 있는지 아침에는 한다 했다가 저녁에는 안 한다 했다가 오라 했다가 또 가라 했다가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스폰서님이 정말 스승님이시고 스폰서의 S는 아주 귀한 S였는데 이 친구한테 S는 시다바리 S가 돼가지고 막 친구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 내가 니 시다바리가 니 나가라 하와이.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하와이를 갔다는 어떤 슬픈 뉴스도 있지만 이럴 때 첫 창기에 막 이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뭐 투정할 때가 우리 스폰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랬답니다. 엉엉 울면서 읽어주는 거죠. 스폰서님 오늘 가니까 내 친구가 이리 해라고 저리 해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때려치워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또 누구한테 가니까는 뭐 피라미드라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할 자격이 없어. 그럼 하지 마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뭐 난 그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얘 그만두고 쟤 때려치우고 하지 말고 그럼 난 누구랑 해라고 하니까 우리 스폰서는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뭐 있어야 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참 스폰서 쉽다. 뭐 하면은 뭐라 하고 그다음에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 하면 넌 반드시 64관계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 하면은 되니까 저는 제 꿈이 빨리 스폰서가 되고 싶었어요. 아미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스폰서가 홈미팅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딱 이맘때. 근데 저는 아무도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 친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 친구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친구인데 이제 그때는 아가씨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스폰서 사업 설명을 하고 선생님 오신다니까 내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착하니까 일단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저는 이제 아기 낳고 이제 아기가 한 뭐 50일 2달도 채 안 됐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홈미팅을 해주시겠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막 홈미팅을 하는데 홈미팅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 이제 2달 된 아들 애기하고 얘는 항상 또 개를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홈미팅에 개에 똥 싸고 개 쫓아다니고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 2달 했더니만 못 해먹겠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미정 씨 이렇게 책임 없는 사람이었냐고 뭐 이제 뭐 안 오겠다고 그러면 100% 미팅 참석 안 하면 나 안 올 거예요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부로 저는 애를 결단하고 지는 개를 결단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만에 그 친구는 플래티늄이 되고 저는 에메랄드가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사정상 이 친구가 멀리 이제 분당으로 시집을 가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의 파트너였던 소비자 또 파트너와 함께 또 열심히 또 사업하고 있었거든요. 연락은 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 친구가 15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렇게 회원번호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따복따복 연금 같은 암의 소득을 받고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계기가 돼서 또 한 번 저와 함께 사업을 같이 하게 되고 또 홈미팅 하러 가봤더니만 그때 걔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뽀삐 새끼, 뽀쉐까지 같이 홈미팅을 스타트를 해서 하와이 첫 여행을 가게 되고 지금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멋지게 도전하고 있죠. 자, 그 옆에 있는 분은 제 동생입니다. 오빠 같죠? 저 동생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 가족이 또 친척이 잘 안 도와주죠. 여러분 하니까 거절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리고 싶은 거야. 자기가 아는 아메이 선에서. 그래서 아메이 뭐 하지 마라 뭐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품도 잘 안 써줄 수가 있어요. 왜? 좀 하다 보면은 그만둘 것 같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후원해야 되냐면은 그분들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첫 아마 미팅 강의를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제 이제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미팅장에 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둘째 아이를 또 가지고 또 만삭의 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배에도 땀이 나오고 하면서 막 눈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꿈 이야기를 막 한 거죠. 1시간 내내 꿈 이야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뭐 환갑되면 칠순되면 집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또 뭐 다이아몬드가 돼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뭐 어떻게 집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꿈 이야기를 하고 뭐 하고 웃는데 앞에 두 할머니 두 분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리는 그 티코 차 안에서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사돈, 이제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이제 말려도 안 된다고, 저 짓을 막 돈을 준다고 하겠냐고, 아니면은 말린다고 안 하겠냐고, 저거는 틀렸다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결단하시더라고요. 큰아를 사돈이 볼까요? 작은아를 내가 볼까요? 하면서, 우리 연년생인 두 아이를 결단해서 하나는 진정에 하나는 시댁에, 맡기고 2년에서 5년 안에 제가 다이아몬드 꼭 돼야 되겠다 하면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아무도 친척, 가족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무려 10년 만에, 이분은 이제 총각이셨는데, 아마 4번째 회원가입이, 가입을 했어요. 다 저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삽살매 했겠죠. 하니까는 군대를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더니만 또 회원가입을 하고 또 뭐 하다 또 없어지고 길 가다 또 만나 또 하고 그래 또 만났다가 어느 날은 이분이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모 학교에 이제 조교로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치약을 좀 주문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암이 하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누나 사업 열심히 하냐고 그럼 내가 뭐 치약 좀 주문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누나가 뭐 수석 다이아몬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너 당장 학교 그만두고 너 누나 따라다니라고. 그래서 제 말은 귓도로도 안 듣더니만 그 교수님 말을 듣고 저한테 자발적으로 치약을 주문하러 오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이분을 모시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 하에 뭐 아메에서 피더블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정말 이 친구를 그렇게 멋진 어떤 자유인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물론 4년 만에 SP 미팅장에 나오는 사람 한 10명, 20명이 항상 나오는데 다 남성분들, 총각들이 나오면서 항상 3%, 6%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4년 만에 SP를 가시고 그리고 또 성취하셔서 또 이제 가족 여행도 가시고 또 결혼도 이제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이제 육아와 함께 지금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큰 핀 도전할 때 또 큰 리더가 나온다고 하죠.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만난 친구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소문을 듣고 제가 이제 2년 또 열심히 에메랄드 되고 이제 하고 있을 때, 제 소문을 듣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러 이제 구미에 살다가 이제 고향인 진주,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이제 고향인 진주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소문을 듣고 이제 놀리려고 전화해서, 아유, 니 아메 한다며? 이러면서 놀리려고 해서 제가 조금 열을 받아가지고 바로 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리원으로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데모를 보여주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3학년 내내 씨름을 했거든요. 씨름하고 막 응원단장하고 막 반장하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진짜 선머슴처럼 애가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귀걸이 이만한 거 원피스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리원에서 사업 설명하니까 그래서 막 여행을 다닐 거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고 하니까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랑 사업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파운더 다이아몬드인데 다음 주에 이분이 이제 오십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사업 설명하러 오픈 미팅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미리 예습을 좀 해야 돼요. 저랑 여러분이. 진주말을 조금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반은 알아듣고 반은 나중에 다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진주말 한번 배워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이걸 번역하면 파이팅이라는 뜻이죠. 존 리의 글로벌 검융 교육. 뭐 적석국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서pon서님은 강남 서타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몇 가지 단어만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강의를 듣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단 맞겠다. 다음. 그리고 이분들은 저의 남편이 약국을 하고 있을 때 동갑 내기 성격도 너무 좋고 또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제약회사 직원분이셨는데 저는 이 사모님이신 이 언니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뭐 자격증을 14개를 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이 아미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주부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원을 했거든요. 이분은 이제 정말 그때 아기가 잘 안 생겼는데 정말 아미 사업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도 되시고 정말 자연임신으로 아기를 또 낳으셨기 때문에 완전 뉴트리라이트 이제 매니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닉네임이 뉴트리 닥터라는 이름으로 책도 쓰시고 건강 전도사가 되어 계시거든요. 이제 이 세 번째 분이 약간 문제인데 이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 설명을 하자면 제 부모님, 어머니의 친구의 딸의 직장 동료에 아는 사람 뭐 이 정도 모르시는 분이죠. 이름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김부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김부정이라는 이분은 모르시는 관계로 이렇게 만났다가 정말 진짜 이제 그냥 주부였고 이제 영어 이렇게 강사로 이제 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야말로 이순신 아메를 하고 있었어요. 나의 아메임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시댁 몰래 아메를 하다가 SP 도전하는 날 하필이면 들킨 거죠. 시부모님들이.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그때 저희 하고 있던 약국에 쳐들어오셨어요. 며느리 아메 못하게 해라고 며느리 아메 시킨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짱짱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약국 불지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 놀래가지고 그때 약국 잘 안 되고 있었던 맨정신 약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았다는. 그래서 불을 못 지르시고 이 시아버님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행지에서 만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스폰서님 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세 분이 이제 퍼스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신데 문제는 그분들의 파트너로 더블 다이아몬드 계시고 크라운 엠버스더 계시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계시는 네트워크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만나시는 분 뒤에 누가 있다고요? 크라운 엠버스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누가 역전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래도 아메이 역전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역전 당한 거 제가 백설공주잖아요. 7 난장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분들이 원래 거인이었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아예 다 저를 역전할 때까지 저는 아미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3,000년을 할 생각입니다. 7 역전할 때까지. 자, 이번에 정말 멋진 일들이 있었죠. 우리 내셔널 컨벤션에 오셨던 필립 코틀러의 교수님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책이 엄청 두꺼워요. 마켓 5.0.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업이 아메이다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마켓 3.0에서 4.0, 5.0까지 마케팅의 목적은 사람을 더 낫게 만들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ves 하는 것이다. Compassion, our mission 하는 것이다. Compassion이 캐피탈리즘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고 무엇보다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필립 코틀러 교수가 대담에서 이야기했죠. 깡통은 말할 수 없다. 옥수수 캔은 진열대 위에서 날 가져가세요. 내가 이 옥수수보다 더 맛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퐁퐁이 말을 합니다. 왜? 퐁퐁을 주문하면 조윤아 리더 분 이런 분들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꽃이 말을 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대신 가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꽃하니까 또 우리 오영훈 리더님 생각나는데 사실 우리 오영훈 리더님은 꽃보다 풀에 가깝죠. 풀. 원더풀, 뷰티풀, 컬러풀, 쌍꺼풀. 스미마셍. 네, 죄송합니다. 자, 많이 보시던 표가 있는데요. 제가 이 필립 코틀러 교수의 3.0이 아마 2008년도, 9년도쯤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 책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조금 쇼킹했던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까 해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 가장 의식주에 관계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넓은 차,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어디에 속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명예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1차, 2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옷도 기성복으로 똑같이 맞춰 입어야 되고 똑같이 찍어내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공유가 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에 다 지금 카톡에 밴드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NS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들만이 3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거냐면은 명예의 욕구, 자기 표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소비, 가치가 있는 소비, 나는 누구 여기 어디를 알려주는 소비, 자아 실현의 소비 이런 어떤 부분들 자기 실현, 자기 표현을 드러내는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만이 4차 산업혁명이 살아남는다. 그런데요. 필립 코틀러 교수의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죽기 전에 매슬로우가 예전에 한 말을 후회했대요. 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이것을 뒤집어 놔야겠다. 거꾸로 뒤집어 놨는 피라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욕구 5단계가 끝이었지만 사실은 이 자아 실현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가 정신 4차 산업혁명이 남으려면 다아 실현이 있어야 된다. 다아 실현, 컴패션, our 미션, 국률이 여기고 남을 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매슬로우는 총 8단계, 7단계 자 8단계를 만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심미적인 욕구와 인식의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여러분한테 그런 욕구 있으시죠? 뭘 배우고 싶지 않나요? 뭐 나이 들어서 또 배우면 또 행복함을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찾는데 사실은 이걸 뛰어넘는 자아 실현을 뛰어넘는 아까 다아 실현 말씀드렸는데 초월 영적인 단계. 나는 뭐 이렇게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득도를 한 스님도 아닌데 영적인 욕구 아니요. 이 초월 영적인 욕구는 유일하게 7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떤 단계에서도 추구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매슬로우가 뒤집어 놨으라 했죠. 그래서 자아 실현이 밑에가 다 해결되어야 자아 실현을 생각을 하고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으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원래 남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고 여기 아쉬운 소리 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안 계시죠? 다 마돈나 되고 싶지 않나요? 마지막에 돈 내는 나. 그죠?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 정말 피해주기 싫고 어쩌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욕구가 있대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이 남 퍼주는 재미에 날 새는 줄 모른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래. 어머니들이 그러고 이게 뭐 의식주가 해결되고 조금 더 잘 살고 나서 남을 도와주고 싶다가 아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제가 이제 그때 필리핀 첫 컴패션을 갔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컴패션을 갔을 때 그 수많은 아이들이 컴패션에 등록되고 싶어서 그 엄마들이 있어요. 23살인데 애가 5명.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 아이 하나를 컴패션에 정말 이제 등록하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끼만 줘요.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 있으면은 이 컴패션에서 정말 후원된 금액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 아이들이 간절하게 가난했지만 정말 형편이 어렵지만 그 아이가 정말 간절하게 컴패션에 등록되기를 원해서 정말 우리를 기다리면서 원데이 스폰서인 우리를 기다리면서 진짜 바나나 잎을 꺾어가지고 그 사이에 아이가 땡볕에 이렇게 뜨거워질까봐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 아니겠어요? 또 이제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제 사실 약국에 어떤 분이 급하게 할머니가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애 약을 지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그러면은 이 무슨 몇 살이냐고 몇 cc 이렇게 약을 이제 이렇게 cc별로 이렇게 줘야 되니까 몇 cc냐니까 그래 그 아가 몇 살이더라 올해 60인가 이제 걔가 이제 애기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 눈에는 노모의 눈에는 60이 넘어도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애 약지로 오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밥 숟갈 들 힘도 없다가 아들이 아프면요 산을 타서 산수유 눈밭을 해시면서 산을 타서 산수유 열매를 꺾어 온다 그러잖아요. 아들 살리려고. 그런 마음이 바로 초월 영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요즘 꿈이 있으십니까? 물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더라고요. 니 아메 하나 나오고 또 대부분 꿈이 없다 하죠. 그래서 요새 야 거기도 꿈이 있는데 꿈이 없어도 되냐고 꿈을 한번 꿔보자.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꿈이 잘 안 생긴다면은
이게 남을 위한, 나 빼곤 다 남이라고 봤을 때 어떤 꿈들이 떠오르던가요? 저는 굉장히 좀 심플했어요. 아까 저희 스폰서가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아들 낳는 게 꿈이라고 했을 때 정말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고, 연료가 꿈이었고, 죄송합니다. 연료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백설 꿈은 너무너무 이렇게 좀 심플해요. 뭐, 지구를 위하고, 뭐, 나라를 위하고가 아니라, 그냥 딸 같은 며느리. 여기는 천연기념물이라더라고. 그 다음에 아들 같은 딸. 생긴 건 저는 아들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딸 같은 며느리,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뉴트리라이트와 같으시니까 1934년생, 89세, 내년에 9순. 근데 이분들 처음에 제가 아메 사업했을 때 좋아했다 1번, 이런 CLA 더블 X 했다 2번, 막 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그런 며느리가 정말 되고 싶었고, 또 이분들이 또 사실은 8순이 넘고 나서는 여행을 잘 못 다니시니까 제가 매년 며느리 단독 가이드로 이 두 분을 모시고 87세, 89세 이 두 분을 80세 이후로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며느리 단독 가이드로 제가 두 분 모시고 진짜 어디까지 가냐면 뭐 이렇게 경주도 한번 못 가보셨대요, 이분들이. 그리고 전주도 못 가보셨대요. 그리고 포항도 못 가보셨대요. 안동, 제가 설악산까지 몇 년 전에는 다녀왔거든요. 포항 뭐 이렇게 거쳐서 거의 뭐 필드 리듬 오브 웨이 하듯이 전국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식당에 가면 아유 뭐 딸이 잘하네 이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딸처럼 보이죠, 며느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런 국내 여행조차 못 다녔을까요? 첫 번째는 차가 없으시고 운전을 못 하시고, 그리고 차 있는 딸이 없어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꿈이었고, 그리고 아들 같은데 생긴 건 아들같이 생겼지만 정말 저희 부모님께 연금 드리는 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11조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반자 같은 아내, 평범한 약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약국에 약보다 책이 더 많을 때가 있었고, 10년 전에 이미 뭐 책을 쓰고 10년 전에 이미 처방전을 받지 않고, 아니면 자기 소신껏 뭐 항생제나 이런 거 쓰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약을 팔지 않는 약국을 해다가 잘 안 됐어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있을 수 있었거든요. 늘 동기부여를 저한테 시켜주십니다.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되는 동기를 항상 부여해 주시고, 사실 뭐든지 100년을 앞서면 순교를 하고 50년을 앞서면은 감옥에 가고 한 10년을 앞서면 망한다는데, 이분 10년 전부터 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자유인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날개를 달아주는 엄마.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다 이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 나를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라든지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나가려면 아이가 그 큰 눈으로 엄마 오늘 하루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던 것들이 가슴 아프게 했지만, 정말 내가 진정한 그 아이들의 정말 서포트 해주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는 2년에서 5년 집중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벌써 성인이 됐고, 저도 2세에 아미의 사업을 하는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 하자는 걸까요? 바로 오늘 10-10-10을 저와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가 자발적인 시집살이를 했어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10년을 결단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여러분, 콩깍지가 쓰인다는 말씀 아시죠? 콩깍지가 쓰이면은 앞이 잘 안 보이죠. 저희 파트너 이렇게 너무 이제 금술이 좋으신 분이 있는데, 남편분의 유명한 점이 있는데 그 저기서도 다 보이는 점이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 그 점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결혼하니까는 바로 보이더라는 그런 슬픈 전설도 있지만, 남편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결혼하니까 콩깍지가 있으니까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이 쓰인 콩깍지가 10년이 안 벗겨져서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예전에 진짜 시집살이 하듯이 저는 결혼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아메이 사업할 때도 그렇게 10년을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기머거리 3년,
우물에 이렇게 개구리가 빠져가지고 막 올라 하면은 다 이제 못 올라오고 죽고 막 그랬어요. 왜? 옆에서 막, 니 개구리 올라갔다가 어차피 떨어져. 못 올라가.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개구리가 그 우물을 벗어나서 올라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개구리는 귀머거리 개구리. 귀가 안 들리는 개구리. 그래서 옆에서 아메이 사업 처음 시작하려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뭐, 아메이가 선풍기도 아닌데, 뭐, 날렸다, 뭐, 빗자루도 아닌데 쓸고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죠. 하지만 정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제가 사실 그때 애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내내 제가 배가 불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태교에도 안 좋겠더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면은 저는 귀를 씻는다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탱화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림상. 사실 귀머거리, 뭐 이렇게 잘, 사실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데 또 어떤 이야기는 들리냐면은 제가 어느 날 휴게실에 갔는데 저를 보고 아메이인 줄 아시더라고. 마이크에다 대고 어머 아메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사실 라면 나왔어요 이 소리를 아메이 왔어요로 들리고 또 안되니 가세요 아메이 가세요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커피숍에 갔는데 스폰서님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머 누구세요 하면서 딱 돌아봤는데 진동벨로 3번 손님 디디디디 하는 소리도 스폰서님으로 들리고 모든 A자가 아메이로 보이고 뭐 애니콜도 아메이로 보이고 모든 뭐 수석 삼거리도 수석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왕관 모양만 있으면은 크라운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장님 3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벙어리 3년 여러분 처음에 이제 아메이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고 싶지만은 처음에는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무시고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피트니스, 근육 피트니스, 웃는 피트니스 이 연습을 좀 하세요. 너무 하긴 해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가니까는 이제 표정에 얼굴에 아메이 힘듦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친구가 아메이 힘드나 그러면 야 니 되면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속으로 네가 해야 내가 되지 하면서 가자 하자 해라 써라 이런 말만 하시니까 아메이 사업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때는 그냥 아까 피트니스 이렇게 웃는 연습하시면서 그냥 잘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니세요. 그럼 누가 물어보면은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아메이 하러 간다 이러고 다니면은 죽인 미친나 이러면서 나도 할까 뭐 이런 분도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리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22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참아야 하느냐. 말이 하고 싶어도 하면서 허벅지를 이렇게 찌르시고 내가 그거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그냥 아예 입을 딱 다무시고 허벅지를 찌르시고 어쨌든 우리는 세 군데가 멍이 들어야 핀업이 된답니다. 일단은 못 알아주는 그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니까 가슴에 멍이 들고 그리고 방금 허벅지에 멍이 들고 열심히 발로 뛰어서 발에 멍이 들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내일 석가 다니시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또 아메이 사업은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면 6개의 사리가 몸에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개 사리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벙어리가 되고 허벅지를 눌러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10가지 말만 탱화를 하면서 10가지 말만 하자. I'm sorry, I'm wrong. 이게 남편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오히려 더 기분 나쁘거든요. 여성분들 하죠.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미안하다. 이거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또 화를 냅니다. 오빠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모르는 그게 더 화가 난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부싸움이 되거든요. 정말 어떤 뜻이냐면은, I'm wrong.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I'm sorry.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you can do it. 저는 그렇게 엄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외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도 할 수 있다고 얘기 안 해. 하지만 오로지 스폰서만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You can do it. 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주 같나? 아메이 한란교, 아메이 해볼란교, 아메이 좋은교 교주. 자,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Thank you. I need you.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밖에 난 이 없으면 못 산다. I need you. 당신을 신뢰합니다. 정말 trust you. 존경합니다. I respect you. I love you. 자, 여러분 사랑. 여러분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 네모난 이 모서리가 깎이면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기계가 할 수 있습니까? 기계처럼 찍어낼 수가 없고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깨달은 이야기예요. 너무 깨달은 이야기가 너무 웃기게도 이 뜨거운 싱어즈라는 그 프로에 이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 사랑. 정말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그만뒀지? 왜 날 떠나갔을까? 정말 평생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 또 그 사람에 대한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고민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실패가 제가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많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힘든 시간도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인성조차도 탱커를 통해서 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답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을 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사랑이라면은 저는 앞으로 영혼을 영끌어서 사랑하고 뼛속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결단을 했거든요.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소비자와 함께하는 필드 리듬 오브 아메이, 포항, 군산, 일산, 제가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할 거고요. 너무 또 아이러니하게 이 필드 리듬 오브 아메이가 사실 저희 진주부터 시작했어요. 진주는 매장이 없습니다. 이런 매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구미 저희 파트너가 구미 최초 다이아몬드이신 또 우리 김사랑 리더님, 이 구미 이 두 군데는 매장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 감사한 팬데믹 시대에 본사에서 이렇게 멋지게 진짜 잔치상을 차려준 거예요. 우리 아메이 사업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자들, 파트너들 후원하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참석하시고 또 많은 또 기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